QLD TQQQ 들고 계신 분들, 요즘 제일 위험한 건 하락이 아닙니다. 내가 뭘 들고 있는지도 모르고 레버리지를 켜버린 상태로 금리와 유동성과 심리의 파도에 몸을 맡기는 겁니다. 학교는 돈을 안 가르치고 사람들은 시험 점수로만 똑똑함을 증명하려고 하죠. 그런데 시장은 성적표를 안 봅니다. 시장은 현금 흐름과 레버리지의 대가를 정확히 청구합니다. 로버트 키요사키가 늘 던지는 말은 단순합니다. 돈을 이해하지 못하면 열심히 살수록 더 가난해질 수 있다. 그가 말하는 금융 문맹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돈은 노동의 보상만이 아니라 부채와 신용으로 만들어지는 구조다. 통화가 금과 분리된 뒤 경제는 빚을 엔진으로 굴려왔고 빚이 멈추면 시스템이 멈춘다. 이런 큰 그림을 모르고 QLD TQQQ를 잡으면 상승장에서는 천재였다가 조정장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착각합니다. QLD TQQQ는 단순히 나스닥을 더 빨리 먹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내 계좌에 레버리지라는 부채 엔진을 붙인 겁니다. 부채 엔진은 속도를 올려주지만 노면이 젖으면 미끄러짐도 같이 증폭됩니다. 그래서 금융 지식이 없는 레버리지는 수익이 아니라 감정의 폭발 장치가 됩니다. 키요사키가 교육을 비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학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면 인생은 결국 이 세 장의 문서로 평가받습니다. 은행은 학점이 아니라 당신의 현금 흐름을 봅니다. 직장은 월급을 주지만 월급은 자산이 아닙니다. 월급은 생존을 위한 수입일 뿐이고 부를 만드는 것은 일을 안 해도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QLD TQQQ를 제대로 다루려면 키요사키가 말하는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본인 계좌 언어로 번역하셔야 합니다. 자산은 돈을 내 주머니로 넣어주는 것, 부채는 돈을 내 주머니에서 빼가는 것.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같은 상품도 내 운용 방식에 따라 자산이 될 수도 부채가 될 수도 있습니다. QLD TQQQ는 상승장에서는 자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급락장에서 손절을 반복하고 공포로 현금을 태워버리면 그 순간부터는 내 감정을 빨아먹는 부채가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답은 화려한 종목이 아니라 운용 규칙입니다. 레버리지는 지식이 아니라 규칙으로 통제됩니다. 아래는 레버리지 초보가 반드시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구조입니다. 레버리지를 들기 전에 원본 지수를 먼저 봅니다. QLD는 나스닥 100의 2배에 가깝고 TQQQ는 3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상품을 볼 때 상품 가격만 보면 늦습니다. 원본 지수의 추세가 꺾이면 레버리지는 체감 속도로 무너집니다. 원본이 흔들리는 구간에서는 레버리지의 목적이 수익이 아니라 생존이 됩니다. 매수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트리거로 정합니다. 많은 분이 떨어지면 삽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떨어지는 속도에 놀라 도망갑니다. 그래서 기준을 숫자로 고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본 지수의 단기 추세선 혹은 변동성 지표 혹은 본인만의 분할 매수 구간을 정해두는 겁니다. 핵심은 매수와 매도를 기분이 아니라 신호로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포지션 사이즈가 리스크를 결정합니다. QLD TQQQ가 위험한 게 아니라 비중이 위험한 겁니다. 레버리지 비중이 커질수록 작은 흔들림에도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손이 먼저 움직이면 시장은 당신을 훈련시킵니다. 공포에 팔아라, 조급함에 추격해라. 그 습관이 계좌를 파괴합니다. 비중을 줄이면 판단이 살아납니다. 판단이 살아나야 레버리지는 도구가 됩니다. 출구 전략이 없으면 레버리지는 결국 빚이 됩니다. 많은 분이 들어갈 때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는 나올 때가 더 중요합니다. 목표 수익 구간에서 일부를 회수의 현금이나 방어 자산으로 이동시키는 습관, 급락장에서 재진입할 여지를 남기는 습관,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상승장에서 번 돈을 하락장에서 토해내는 구조가 됩니다. 키요사키가 말하는 또 하나의 핵심은 큰 위기에서 부가 재분배된다는 사실입니다. 금융위기 같은 충격이 오면 공포로 팔아버리는 사람이 돈을 잃고 준비된 사람이 싼 가격에 자산을 담습니다. 여기서 준비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준비는 예측이 아닙니다. 준비는 시나리오입니다. 금리가 더 올라가도 버틸 수 있는가? 유동성이 줄어도 분할로 갈 수 있는가? 직장에서 소득이 흔들려도 계좌를 깨지 않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어야 레버리지를 오래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실패가 만든 가장 치명적인 환상은 집이 무조건 자산이라는 믿음입니다. 집은 내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 이자와 유지비가 내 소득을 압박하고 거주로만 소비되며 현금 흐름이 빠져나가면 그 집은 자산이 아니라 비용 구조가 됩니다. 반대로 임대 수익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부채 비용보다 남는 돈이 있으면 그때 지분 자산으로 기능합니다. 결국 핵심은 다시 현금 흐름입니다. 이걸 QLD TQQQ에 그대로 적용해 보시면 이해가 빨라집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배당 흐름이 약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현금 흐름 자산이라기보다 자본이득을 노리는 포지션입니다. 그러면 필수 과제가 생깁니다.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현금과 멘탈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생활비, 대출, 카드값, 아이 교육비, 이런 현실 현금 흐름이 빡빡한 상태에서 레버리지를 잡으면 작은 조정도 생존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그 순간부터 계좌는 투자 계좌가 아니라 불안 계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레버리지로 부를 만들려면 먼저 부자가 되는 습관이 아니라 망하지 않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구조는 세 가지로 끝납니다. 원본 추세를 본다. 분할 규칙을 고정한다. 비중과 현금으로 심리를 잠근다. 이 세 가지가 되면 QLD TQQQ는 도박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여기서 많이 나오는 질문들도 미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QLD와 TQQQ 중 뭐가 더 좋습니까? 좋고 나쁨이 아니라 내 리스크 허용치에 맞는가가 먼저입니다. 변동성을 견딜 자신이 없으면 더 낮은 레버리지가 맞습니다. 견딜 수 있는 비중으로만 쓰는 사람이 결국 오래갑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들어가도 됩니까? 시기는 누구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대신 기준은 확정할 수 있습니다. 추세가 살아있는지, 조정이면 분할로 갈 준비가 되었는지, 현금이 남아있는지, 이 세 가지가 되면 특정 날짜가 아니라 시나리오로 대응하게 됩니다. 급락이 오면 손절해야 합니까? 손절은 전략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다만 레버리지는 손절이 아니라 손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비중과 현금을 설계하는 게 핵심입니다. 급락 때마다 손절로 반응하면 반등은 늘 남의 계좌에서 일어납니다. 금융 지식이 없는데도 시작해도 됩니까?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배우면서 해야 합니다. 계좌로 수업료를 내는 방식이 아니라 규칙으로 수업료를 줄이는 방식으로요. 가장 먼저 할 공부는 거창한 경제 전망이 아니라 내 계좌를 하나의 재무제표로 보는 연습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자산을 들고 있고 어떤 부채 엔진을 달았고 내 현금 흐름은 이 변동성을 버틸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매일 던지면 금융 문맹에서 빠져나옵니다. 키요사키의 말이 과격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격함 덕분에 사람들이 외면하던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학교는 돈을 가르치지 않았고 사회는 월급을 안전이라고 포장했고 사람들은 레버리지를 쉽게 켰습니다. 그 결과 상승장에서는 모두가 똑똑해 보였고 조정장에서는 모두가 흔들렸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더 단단한 규칙입니다. QLD TQQQ는 그 규칙이 있는 사람에게만 부의 가속 페달이 됩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이며 본 내용은 교육 목적입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비중과 현금 흐름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